예, 방금 보신 대로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첫 양육비 미지급 관련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이준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3월 인천지법에서는 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부에게 징역 3개월 첫 실형 선고했는데 이번에는 집행유예였어요. 예. 네, 지난 3월 인천지법 실형 선고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이 아이 엄마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재판부가 이 양육비가 왜 중요한지 강조하긴 했습니다. 네네. 이 미성년 자녀의 이 부모는 혼인 상태와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예. 이를 위해서는 비양육자, 그러니까 이번 사례에서처럼 아이 아빠의 성실한 양육비 지급이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구속 수감되는 감치 명령까지 받았던 만큼 죄질이 중하다고까지 네네. 했는데요. 다만 아이 아빠가 범행을 인정하고 양육비 지급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며 네. 어려운 이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이 양육비를 계속 받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를 아이 엄마는 재판부의 판단에 분통을 터뜨렸고요. 예, 또 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비는 단순히 그냥 돈이 아니잖아요. 앞서 이제 재판부가 밝힌 만큼 최적의 아이의 성장 환경과 관련된 거니까. 정부도 이 양육비 이행을 위해서 여러모로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2015년에 출범한 이 양육비 이행 관리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이 고통받는 이 부모를 위해서 이 관련 소송과 추심 그리고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 관리원 이 출범 첫 해 21.2%였던 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네. 지난해 42.8%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 중 4명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라는 말인 건데요. 예. 하지만 이 역시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특히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가 있을 수 있을 그냥 텐데요. 이제 버티는 거죠. 그렇죠. 모르겠다 이렇게. 네. 예. 그래서 마련된 게 지난 2021년 개정 시행된 양육비 이행법입니다. 이 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감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겁니다. 예. 이때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시작됐고 네. 오늘 부산에서는 그 첫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예. 지금까지 전국에서 양육비 미지급 형사재판이 한 10건 정도 진행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하신 인천에서 징역 3개월형이 선고된 것 말고 모두가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네. 이 양육비 해결에 앞장서는 단체들은 양형 기준을 높여야 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지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집행유예와 있습니다. 실형을 받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갖느냐 아니냐의 부분도 그렇죠. 분명히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양육비에 대한 어떤 이행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신속하게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 관련 내용이 지금 국회 법안이 이제 네. 발의가 돼 있는데 네. 좀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법 일부 개정안이 그건데요. 예. 오늘 부산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 관련 단체는 국회 앞에서 이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개정안은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지금 촉구하는 건데 개정안의 핵심은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운영 중인 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인데요. 예. 이는 대상이 매우 한정적인 데다가 이 지원 기간 또한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 이후에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일단 아이를 먼저 생각하자는 취지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아이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양육비가 당장. 중요한데 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먼저 주자는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고소하려면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이 최소 4년은 이렇게나 오래 걸립니까? 그러면은 예. 하다가 귀찮아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너무나 긴 그러니까요. 기간을 예. 버텨야 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양육비를 주세요라는 이 이행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예. 있는 겁니다. 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양육비 이행률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21대 국회는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면 임기가 그러니까요. 만료됩니다. 예, 예. 이 때문에 양육비 피해자들은 이 국회의원들에게 이 탄원을 하는 등 예. 계속 노력을 하면서 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네요. 보이죠. 이건 22대에서 좀 국회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생각하자는 이 사회적 취지를 네. 이것이 좀 법안에 좀 담기고 통과가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준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